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스만에 뭐 했어요? 문화를 했는데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오스만이 비잔틴을 먹었지만 여러분 뭐야? 성 소피아 성당을 파기하지 않았죠. 요 성 소피아 성당을 여러분 성당 대신에 자, 또 해볼게요. 이슬람의 교회를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크라 불러요? 모스크라 부르죠?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지 않고 무슨크로 썼어요? 모스크로 썼어요. 그러면 봐봐. 요렇게가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성당이면 여러분 요렇게 미사일 같은 거 첨탑이라 그러죠? 요게 이슬람의 특징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첨탑이라 불러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했겠지만 이슬람은요 절대로 우상 비스무리한 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성상도 금지야. 십자가라든가 성모 마리아상 같은 성스러운 상도 우상이라고 안 모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니네 이렇게 기하학적 무늬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양탄자 보면은 자 이렇게 흔히 우리가 페르시아 양탄자라 그러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하학적 무늬가 많잖아. 요거를 우리가 아라베스크 뭐라 불러요? 무늬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원래 성 소피아 성당 벽면에 아름다운 성화 같은 게 있겠죠. 그거를 다 이렇게 페인트로 칠한 다음에 성 소피아 모스크에는 아라베스크 무늬랑 첨탑 4개를 만들어서 모스크로 썼어요. 그런데 시작해 볼게요. 술탄 아흐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써보자. 자, 술탄 아흐메트가 여기 이렇게 자, 다시 그려볼게요. 지붕 넓적하게 이렇게 이렇게 소피아 모스크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뭐를 좋아하느냐? 테마 여행 기획 있죠. 세계 테마 여행. 걸어서 세계 속으로 수백 편을 봐가지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성 소피아 성당에서 내가 알기로는 5분 정도 남쪽으로 가면 성 소피아 성당보다 아주 아담한 쬐끄만 모스크가 있는데 누가 만든 거냐? 술탄 아호메트가 만든 모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언제 만들어지느냐? 1616년에 완성이 되는데 규모는 성 소피아 모스크보다 매우 작은데 요 내부를 블루 파란색 여러분 빛나는 벽돌로 만들었나 봐. 그래서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를 블루 모스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자, 이 안에 들어가면 특정 시간이 되면 해가 딱 뜨면은 창문을 향해서 빛이 들어와서 이 블루 모스크 타일을 막 비치나 봐. 그러면 이 모스크 안이 완전히 막 파란 세계가 된대요. 너무너무 아름답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간에는 관광객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관광객이 못 들어가고 오로지 이슬람 신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블루 모스크 가장 최절정인 그 파란 아름다운 빛을 느끼기 위해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대요. 이슬람 신도로 위장을 하든가 그런 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규모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다른 말로 무슨 모스크? 블루 모스크는 성 소피아 모스크랑 틀리죠. 왜냐? 성 소피아 성당은 이미 6세기 때 만들어진 성당을 모스크로 만든 거라면 오스만 제국 약간 전성기 때쯤 바로 술탄 아흐메트가 만든 모스크 뭐야? 블루 모스크. 근데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자, 요게 모스크라고 치면 우리가 호텔에 가면 별 2개다, 별 3개다, 5성급 호텔 들어본 적 있죠? 별이 많을수록 더 고급 호텔이잖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성급 호텔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4성급이나 3성급만 돼도 되게 좋아. 그런데 요 모스크도 격이 있대요. 그 격을 어떻게 만드느냐? 첨탑이래. 예를 들어 볼게. 성 소피아 모스크는 첨탑이 4개인데
술탄 아우메트 모스크는요, 해보자. 첨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래요. 그러니까 규모는 성소피아 모스크보다 훨씬 작은데 격은 높은 거야. 왜? 성소피아 성당은 성당이래. 자꾸 그냥 성당을 하자. 성소피아 성당은 예를 들면 첨탑이 몇 개예요? 4개라면 성 아우메트 모스크는 즉 5번. 블루투스야, 물론 모스크야. 블루 모스크는 6개래요. 그래서 이제 또 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블루 모스크나 여러 딱 가면은 기도하잖아. 근데 관광객들이 원래 여러분 모스크 들어갈 때는 그 신자들이 손도 닦고 발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히 이제 그 배낭 여행객들 많잖아요. 그러면 잘 씻기 어렵잖아. 그리고 여러분 안다시피 그 배낭 여행할 때 주로 신발이 뭐예요? 운동화를 신죠. 그럼 운동화 솔직히 냄새 많이 나잖아. 근데 모스크 솔직히 구경하러 가는 거지 기도하러 가는 건 아니죠. 관광객들은. 그러니까 요 술탄 아우메트 모스크, 블루 모스크 가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요. 왜냐? 관광객들이 발을 안 씻는 거야. 그래서 꼬린내가, 꼬린내라 그러나? 장난 아닌 게 바로 여러분, 요 블루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하, 오스만 제국이 만든 최고의 모스크, 술탄 아우메트 모스크, 블루 타일로 만들었다. 무슨 모스크? 블루 모스크. 연도 몇 년도예요? 1616. 하나만 드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오스만 제국 전성기는 끝났고 이제 뭘 할 거냐?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자. 농담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자,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가 지금 여러분 무슨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이죠.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알다시피 여러분 무슨 파예요? 숫자가 많다. 수니파. 해보자. 오랜만에 수니파는 무함마드 알리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계승하면 된다. 정신을 계승하면 된다. 그리고 요 수니파는 숫자가 많죠. 다수죠. 거의 이슬람의 몇 퍼센트? 90%가 수니파예요. 그러면 오스만은 수니파인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요쪽 옛날 페르시아 지역에 여러분 나라가 생겨요. 바로 뭐냐? 해보죠, 여러분. 바로 요 나라를 사파비 왕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요 1501년에 만들어져요. 외우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무려 1737년인가? 이렇게 그냥 퉁치자. 1740년쯤 가요. 그럼 몇 년 간 거야? 대략 250년 간 거죠. 그러면 잠깐만 오스만 제국은 언제예요? 1299년에서 되게 오래가네. 1922년까지 가요. 그러면 오스만 제국 중간에 생긴 게 뭐예요? 사파비 왕조죠. 와, 그럼 여러분 요 사파비 왕조는 첫째 해볼게요. 일단 무슨 파 왕조예요? 시아파요. 그럼 여러분 봐봐. 시아파는 기억나죠? 시아파는 무함마드 알리의 무슨 통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굉장히 무슨 파예요? 소수파죠. 그러면 거의 수니파와 무슨 파는 거의 원수야. 시아파는 원수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게다가 여러분 요 사파비 왕조는 무슨 시아를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면서 여러분 등장을 해요. 그럼 잠깐만 오스만은 무슨 족이에요? 페르시아족이야? 티르크족이야? 티르크족이죠. 그러면 사파비 왕조가 등장한 것도 여러분 거의 지금 어디야? 옛날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난이라 불러요? 이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파비 왕조 들어서자마자 오스만이랑 매일 싸워요. 매일 싸우는데 여러분 딱 보다시피 솔직히 내가 좀 크게 그렸지만 여러분 오스만이 훨씬 커요. 내가 약간 지도 축소한 거야. 좀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대략 얼마나냐? 이만하다고 보자고요. 요만큼이야. 그럼 여러분 오스만한테 몇 번은 이겼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계속 져가지고 수세에 몰려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서 매일마다 누구와 전쟁이 벌어지느냐? 오스만과
자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멸망은 안 하는데 몇 번은 이겼는데 내가 좀 연구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파비가 밀려요. 왜냐? 내가 알아봤더니 오스만은 여러분, 최강의 부대. 무슨 체리? 예니 체리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중에 해줄 거예요. 기병 부대인 시파비가 뭐냐면요. 해볼게요. 예니 체리는 발칸반도에서 잡아온 크리스토교 애들을 개종시킨 거고, 요 시파비는 원래 이슬람 교도인데, 기병 부대야. 그럼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은 귀화시킨 예니 체리도 있고, 기병으로 싸우는 이슬람 시파비도 있었죠.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오스만 제국은요, 옛날부터 여러분, 화약 무기를 많이 썼어. 대포가 많았어. 그런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사파비 왕조는요, 굉장히 뭐가 강했대요? 기병이 강했대. 근데 이 기병이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좋긴 좋은데, 요 주로 오스만의 대포, 화약한테 많이 져가지고 점점 밀렸대요. 자, 그럼 해보자. 그러면 요 사파비 왕조는 자, 싸싸싸싸. 무슨 파다? 시아파다. 그러면 사파비 왕조를 자, 어디다 쓸까? 자, 여기 지울게요. 요거 오스만 지울게. 오스만 지우고 사파비 해보자. 자, 그러면 사파비 왕조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빨을 보이면서 웃어봐요. 이스마일 해볼게요. 이스마일이 건국을 했다. 그런데 요 이스마일이 건국해서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요때 여러분 수도가 외우지 마세요. 타브리즈인가 이런 곳인데 이건 의미 없고, 그럼 요 사람이 세웠는데 전성기는 누구냐? 대략이야 1590년에서 1630년까지 왕을 한, 따라해보자. 이름이 아바스야. 그러면 아바스 1세 때 요 사파비 왕조는 아바스 1세 때 완전 전성기가 된대요. 그래서 수도도 어디로 가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수도도 따라해볼게요.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럼 이스파한이 어디냐? 여기가 여러분 바그다드면 요쯤이 무슨 파한이에요?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래서 사파비 왕조 하면 사파비네. 사파비는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파한. 뭐라고요? 이스파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사파비 왕조는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긴 나오는데 답으로 나오기보다는 무슨 주기 문제로, 꾸며주기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걸 몰라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리까리하게 나온다고. 게다가 갑자기 여러분 사파비 왕조를 딱 내버리면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내용이 몇 개 안 돼. 내용이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외우지 않았죠? 그거 해볼게요. 다시 오스만 제국이 몇 년도에 생겨요? 1299년에 생겨서 이따 배울 거야. 20세기 언제 망해요? 1922년에 망해죠. 그러면 그 딱 사이에 5번. 무슨 비? 사파이어가 아니에요. 사파비 왕조인데 지금의 무슨 지역?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파비 왕조 만든 사람이 뭐라고? 이스마일 건국했어요. 그다가 전성기는 누구야? 아바스. 특이하죠. 아바스 1세인데 이 사람 때 여러분 수도를 5번. 무슨 판? 이스파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 언제 생겨요? 자, 외우기 쉽죠. 1501년에 생겨서 대략 1740년이 망했다. 근데 중요한 거, 사파비 왕조는 무슨 파다? 시아파다. 재밌는 얘기 여러분. 현재 여기가 터키잖아. 전 세계 터키 플러스 아라비아 반도 대다수가 순위파인데 지금도 어디만 시아파예요? 이란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지금 이란이 시아파야. 그러면 이란이 지금이 어디야? 페르시아죠. 그러면은 요 사파비 왕조는 가장 중요한 거. 사파비 왕조는 항상 오스만이랑 싸웠다. 왜? 오스만은 뭐의 짱이야? 칼리프잖아. 술탄 칼리프 순위파의 짱인데 사파비는 무슨 파야? 시아파니까 종교적으로도 안 좋아요. 게다가 민족적으로도 조금 틀리죠. 오스만, 티르크. 사파비는 뭐를 계승한다고 주장했어요? 페르시아죠. 그럼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해볼게. 사파비 왕조예요. 자, 해보자. 그러면 비교.
비교. 자, 오스만 제국이 있고 동시대에 무슨비 왕조가 있었어요. 사파비 왕조가 있었죠. 그러면 오스만 왕조는 이슬람 중에 다수인 여러분 무슨 파였어요? 수니파였다면 요 사파비는 아니야. 우리는 혈통이 중요해. 여러분 사파비는 무슨 파가 되는 거예요? 시아파. 무슨 파? 시아파. 그 다음에 오스탄불은 나중에 수도가 무슨 탄불이 돼요? 무슨 탄불? 이스탄불. 원래 이스탄불이 뭐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였죠. 그런데 시아파는 수도를 같은 이네 무슨 판으로 천도했어요? 이스판. 대략 1590년대쯤에 여러분 이스판으로 천도를 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 오스만은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황제를 여러분 자 따라해보자. 술탄 내지는 무슨 프라고 불렀어요? 칼리프라고 불렀죠. 그런데 자 해보자. 사파비 왕조는요 여러분 어떤 민족을 표방했어요? 우리는 뭐를 계승했다? 페르시아 계승했죠. 그럼 재밌는 얘기 해볼게. 여기다 써보자. 재밌는 얘기. 자, 요건 상식이에요. 자, 영어에서 왕을 뭐라 그래요? 영어에서 왕을 킹이라 부르죠. 그러면 중국어로 왕, 중국어로 왕으로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천황, 일본에서는 무슨 노라 불러요? 덴노라 부르죠. 그러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무슨 탄이라 불러요? 술탄이라 부르죠. 그러자 우리 한국의 고유 왕이 뭐냐? 여러분 해볼게요. 고유 왕을 임금님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임금님은 우리 고유어야. 예를 들면은 신라에서 그 왕을 이사금이라 불렀거든요. 이사금이다 이게 임금이 된 거래. 그러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왕이 있죠. 그럼 여러분 자 페르시아어로 왕을 뭐라 부르느냐? 샤라 불러요. 그러면은 요 사파비는 우리는 술탄이라고 안 부르겠다. 왜냐? 술탄은 이미 오스만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페르시아를 계승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왕이란 뜻의 샤라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파비 왕을 샤한샤라 불러요. 요 샤가 아마 5분가 봐. 왕 중에 왕. 무슨 샤? 샤한샤. 이해되겠죠? 그래서 샤파비 해볼게요. 자, 외우기 쉬워요. 자, 넘어갔네. 자, 무슨 비? 샤파비는 샤. 무슨 파야? 시아파. 샤파비는 임금을 뭐라 불러요? 샤라 부른다. 이렇게 딱 외우면 여러분 거의 틀릴 게 없어요. 그럼 지어볼게요. 자, 천천히. 자, 이것도 상식이죠? 이슬람에서 황제를 무슨 탄? 술탄. 영어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왕, 천자. 일본에서는 넨노. 우리는 무슨 금? 임금님. 니네 여러분 어렸을 때 임금님기는 무슨 기? 당나귀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왕은 중국식 거야. 중국을 따온 거고 우리의 고유 왕 이름은 뭐야? 임금님이에요. 됐고. 그러면 페르시아의 고유어로 임금이 뭐야? 뭐라고요? 샤입니다. 그래서 사파비 왕조는 샤라고 불렀다. 낼게요. 그럼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지금 우리가 무슨 비 왕조 하고 있어요? 자꾸 외워요. 사파비 왕조. 몇 년도에 생겨요? 1501년에 생겨서 대략 1740년 전후반으로 망해요. 그러면 사파비 왕조 수도가 무슨 파안이었어요? 이스파한이죠. 누가 옮긴 거야? 최고의 전성기인 무슨 1세 때? 아바스 1세 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파한이요 엄청나게 컸대요. 이 당시 전 세계 5대 도시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별명이 세계의 절반 혹은 세상 내지는 뭐의 절반. 별명이 세계의 절반이었대. 즉 세계의 반이 모든 게 다 여기 있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요 사파비 왕조는요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대요. 특히 누구랑 여러분? 유럽 애들이랑 무역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파비 왕조가 중국에서 배워왔는지 비단이
비단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 중국에서 비단 가져오는 것보다 그래도 사파비 왕조는 비교적 중국보다 유럽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파비 왕조의 수도인 이스파한에 유럽의 상인들, 심지어 유럽의 성직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교류할 수 있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도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오스만 제국에는 무슨트 제도가 있었어요? 밀레트 제도가 있었죠. 또 오스만도 나름대로 여러분 유럽이랑 외교 관계를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왕조도 사파비 왕조의 수도인 파파파 이스파한에서도 무역을 많이 했는데 유럽 상인들 많이 오고 성직자 오고 예술 오고 은근히 여러분 유럽이랑 교류를 많이 했대요. 왜 그럴까? 역사를 좀 배웠으니까 왜 그럴까요? 오스만은 여러분 유럽이랑 딱 붙어있죠. 그러니까 무역도 하지만 좀 긴장 관계잖아요. 그러면 사파비는 오스만의 딱 아래쪽에 있으니까 항상 위험하죠. 그러면 가까운 곳은 별로 안 친하지만 먼 곳이랑 친하면 만약에 오스만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사파비 왕조가 유럽이랑 친하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는 사파비 왕조가 유럽이랑 친한 이유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오스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파비 왕조가요. 비단이 얼마나 잘 팔렸으면 야 비단이 우리 사파비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 비단 산업을 무슨화시키기도 했대요. 국유화시키기도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파비 다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천히. 오스만 제국이 있을 때 무슨 비 왕조가 있었다? 사파비 왕조가 있었다. 몇 년? 1501년부터 1740년. 사파비 왕조의 수도 무슨 판? 이스파한. 사파비 왕조의 왕 2명인데 자, 딱 보통 2명 나와요. 자, 사파비 왕조 세운 사람 이스마일 뭐야? 이스마일. 전성기 아바스 1세.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눈 감고 한번 사파비 왕조 해볼게요. 자, 일단 지도를 생각해봐요. 사파비 왕조는 지금의 무슨 지역? 페르시아 지역 딱 그 지역이죠? 자, 해볼게요. 자, 이제 머릿속에 확인해 봅시다. 사파비 왕조 몇 년도에 생겨요? 1501년에 생겨서 1740년쯤 망하죠. 그러면 사파비 왕조의 제일 중요한 거, 사파비는 무슨 파였다? 시아파였다. 그래서 항상 누구랑 싸웠다? 오스만과 전쟁을 많이 했다. 오스만이랑 옆에도 있지만 오스만은 무슨 파니까? 순위파니까. 또 하나 사파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다. 그런데 가장 전성기는 언제냐? 1590년에서 1630년까지 샤를 한 여러분 무슨 바스? 아바스 1세가 전성기였다. 그러면 요 아바스 1세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수도를 무슨 파한으로 천도했다.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다. 요 이스파한을 세계의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계의 절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치? 또 하나, 여러분, 이 아바스 왕조래. 아바스 1세는, 자, 비단 무역도 국유화하고, 또 유럽이랑 여러 문화라든가 여러분, 무역을 교류하기도 했다. 여기까지 되겠죠? 또 하나, 세 번째, 사파비 왕조는, 절대 무슨 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사파비 왕조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 샤. 그러면은 샤는 무슨 어예요? 페르시아에서 왕이란 뜻이죠. 그러면 사파비 왕조는 뭐를 계승한 의미가 있는 거야? 페르시아를 계승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이다. 무슨 샤라고 부르기도 해요. 샤한샤? 무슨 샤? 샤한샤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사파비 왕조 요 정도면 완벽하죠? 그래서 시아파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아바스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수도가 무슨 파였다? 이스파한이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다? 샤라고 불렀다. 근데 여러분 망해요. 언제 망해? 1740년에 망하지. 그러면 망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역사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정치가 잘 되고 백성이랑 임금이랑 지배층이랑 단결하면 절대 안 망해요. 그런데 역시 모든 나라 망할 때는 반드시 무슨 분? 네 분. 왕이 쟁탈전이라든가 귀족끼리 싸움이 났는데 네 분 플러스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바로 아프간족이 쳐들어와요. 무슨 족? 아프간족.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 족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혼란한데 아프간족이 쳐들어와서 쓱 하고 망해서 50년간 여러분 엄청 혼란스러워져요. 몇 년간? 50년간 혼란스럽다가 1790년쯤에 사파비 망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카자르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사카야. 자, 페르시아 지역에 사파비 왕조는 잘 나와요. 시험에. 사파비 왕조 한 다음에 1790년대쯤에 무슨 왕조가 들어선다? 카자르인데 요건 나중에 이란 할 때 다시 한번 해줄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외울 거 별로 없죠. 사파비만 딱 외우면 되겠죠. 근데 요거 잘 외워져 안 외워져? 잘 안 외워져. 교과서나 수능 특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면요 몇 줄 안 나와. 그러니까 좀 대충 지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비는 외워야 돼요. 사파비 왕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 외우라고 반복하는 거야. 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렇게 600년이면 그 사이에 200년간 같이 존재했던 게 무슨 왕조? 사파비 왕조. 참고로 셀림 1세 기억나죠? 셀림 1세 보자. 셀림 1세. 맘루크 왕조 멸망.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먹었고 술탄 칼리프 했고 메카 메디나의 보호자도 하고 사파비도 두조 팼어. 누가? 셀림 1세가. 사파비 무슨 파? 시아파. 누가 건국? 이스마일. 전성기 무슨 바스? 아바스 1세 이스파한 천도 비단 유럽 교류 샤가 뭐라고요? 술탄 칼리프라고 안 해요. 페르시아 고유어로 샤가 왕이죠. 샤한샤. 근데 망한 거 5번 무슨 족? 아프간족. 무슨 족? 아프간족. 자, 그러면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 잠깐만 여러분. 수능에 다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인도의 힌두교를 완성한 굽타 왕조 기억나죠? 굽타 왕조가 망한 이유가 에프탈족이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무슨 족? 에프탈. 그 다음에 여러분 티무르 제국 기억나죠? 티무르 제국은 티무르가 세웠는데 왜 망했느냐? 그 위에 우즈벡족이 쳐들어와서 망해요. 티무르는. 그러면 자, 무슨비 왕조는? 사파비 왕조는 왜 망해요? 여러분 우즈벡 아래에 있는 여러분 아프간족. 뭐라고요? 아프간족한테 망한다. 다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이거 말고 나중에 또 해줄 거거든요. 일단 요 세 개가 되게 잘 나오는 거야. 해보자. 굽타 왕조는 에프탈. 티무르는 우즈벡족. 무슨 백족? 우즈베크 내지는 우즈벡이라 보내주면 우즈벡 같은 말이죠. 우즈베크족, 우즈벡족. 그러면 지금 외웠던 사파비는 무슨 족? 아프간족. 무슨 족? 아프간족. 그래서 적어놓고 선생님도 까먹어요. 왜? 한참 막 동양서 하다가 서양서 넘어가다 보면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 당연하지. 천재 아니면요 누구나 다 까먹어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외울까? 또 봐. 또 보고 수업 전에 또 보고 나중에 시간 나면 또 보고 그러니까 자꾸 외워지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막 까먹잖아.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은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떤 과목이든 점수가 잘 나온다. 물론 100명 중에 1명은 천재가 있을 수 있는데 천재 드물어. 전교에 한두 명이고 다 우리랑 비슷해요. 그건 뭐야? 복수가 아니라 복습이 최고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지워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심화학습. 여태까지 자, 질문할게요. 3초간 대답을 하세요. 여태까지 배웠던 이슬람 중에 시아파 왕조 2개만 얘기해봐요. 일단은 사파비. 하나가 뭘까? 파티마. 여러분 기억나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선생님이 찍어주는 문제예요. 재밌게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집트와 이렇게 시리아 이렇게 먹었던 요 기억날래나? 해보자. 대략 910년에 생겨서 1170년에 먹었던 여러분, 자 따라해보자. 무슨 왕조? 파티마가 누구의 딸이었어요?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 알리의 딸이 파티마였죠. 그러면 파티마 왕조는 첫째, 수도가 이집트에 모였다. 카이로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무슨 파였다? 시아파였다. 그리고 세 번째, 파티마 왕조 때 아바스가 되게 약해졌죠. 그래서 파티마 왕조도 이미 무슨 프라고 자기를 칭했다. 칼리프라고 칭했다. 그래서 파티마 왕조도 여러분 무슨 파였어요? 시아파. 근데 파티마 왕조 망하고 아이유브 왕조가 잠시 들어섰다가 1250년에서 1520년까지 여러분 무슨 그 제국이었어요? 맘루크 왕국인데 이 맘루크 왕국은 무슨 파예요? 수니파야. 또 하나 지금 배웠던 거 여기. 자 여기 빨간 걸 해보자. 여기 여러분 외우기 쉽죠? 1501년에서 1740년 여러분 오늘 배운 무슨 파 왕조가 들어서요? 시아파. 요 시아파 왕조는 수도가 나중에 무슨 파안이 된다? 이스파안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파다? 얘네도 시아파다. 그런데 세 번째 요 사파비 시아파 바보 사파비죠. 한글 어려워요. 사파비 왕조는 칼리프라고 아니라 뭐라 불렀다? 샤라 불렀다. 그런데 하나 더. 요 사파비 왕조는 자꾸 강조한다. 무슨 간조 같아? 망했다. 아프간조 같아? 망했다. 그럼 여러분 느낌 오죠? 그러면 이슬람 엄청 했어. 정통 칼리프는 아직 수니파 시아파가 없죠. 언제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져요? 정통 칼리프 마지막 왕 마지막 칼리프 죽으면서 수니파 시아파가 되죠. 빨리 보자. 옛날 배웠던 거 우마이야 왕조 수니파, 아바스 수니파, 물론 시아파가 돋긴 했어요 여러분. 셀주크 튀르크 무슨 파? 수니파. 오스만 투르크 수니파야. 그럼 다 수니파인데 우리가 교과서상 배운 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연도가 틀려요. 10세기 초 910년에 파티마도 시아파, 16세기 초 사파비도 무슨 파? 시아파.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지. 근데 사파비가 더 재밌죠. 왜 재밌냐? 오스만이랑 매일 싸웠다. 그리고 페르시아 계승했다. 근데 뭐라 불렀다? 샤라 부르고 망한 것도 무슨 간조 같아? 망했다. 아프간조 같아? 망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파비 사파비 무슨 판? 이승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슬람 왕조를 아주 체계적으로 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스만에 계속 무슨 기를 배웠어요? 전성기를 배웠어요. 물론 고비가 있었어요. 1402년에 자 티무르한테 무슨 카라 전투? 앙카라 전투로 져서 고비가 있었지만 1453년에 여러분 무슨 티움? 비잔티움 한글 어려워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하면서 거의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죠. 게다가 여러분 누가 나와야 돼요? 무슨 1세? 셀림 1세, 술레이만 대제까지 쭉 전성기죠. 그러다가 해보자. 오스만 제국이 여러분 잘 나가다가 자 약간 봐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 해볼게요. 바로 셀림 2세 때 여러분 자 전 시간에 배웠죠. 무슨 토 해전으로 져요? 레판토 해전으로 지면서 조금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잘 나가요. 잘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봐봐. 선생님이 100의 힘을 가지고 있어. 내 경쟁자는 50이야. 근데 내가 오늘 맞아가지고 90으로 깎였어. 괜찮아요. 그래도 얘는 50이고 나는 90이니까 내가 더 유리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내가 강한 것 같으니까 운동 안 해가지고 80으로 줄었어. 근데 옛날 50인 애가 눈을 떡 봤더니 70, 80, 100이 돼 가고 있어. 그럼 봐봐. 그럼 나는 100에서 80밖에 안 깎였는데 얘는 50에서 100이 돼 있어. 왜 그럴까 해보자 여러분. 자 해볼게요.
천천히 여러분. 자, 서유럽을 해봅시다. 서유럽 여러분 15세기 때 기억나니? 자, 이 부분은요, 전제가 뭐냐? 서양사를 들었다고 지금 전제를 하는 거야. 서유럽은 15세기부터 여러분 무슨 항로 개척을 해요? 신항로 개척을 시작해서 계속 15, 16세기 신항로 개척으로 첫째, 어디를 침략해요? 아메리카 침략해서 여러분 엄청난 금문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서유럽이 부자가 되죠. 바로 맨 처음 부자가 누구야? 스페인, 그 다음에 무슨 투칼?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여러분 한마디로 뭐야? 한 달에 100만원 벌다가 1000만원 1억 벌죠. 신항로 개척으로 서유럽이 여러분 첫 번째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16세기 때 유럽에서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두 가지라고 해보자. 첫째 뭐냐 여러분, 북유럽에서 여러분 인간 중심의 무슨 상스가 나와요?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가 나오니까 야, 신도 인정하지만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르네상스로 과학과 사회와 종교가 조금씩 비판을 받고, 과학은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종교도 비판을 받죠. 그러면서 요게 나중에 여러분 무슨 개혁이 돼요? 종교 개혁이 되죠. 그 와중에 교황이 힘이 세지니까 각 나라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왕들이 등장하죠. 무슨 왕정이 등장해요? 절대 왕정이 등장해서 왕들이 군대를 키우고 교황한테 벗어나서 여러분 각 나라가 점점점 힘이 세지죠. 그 와중에 여러분 18세기 때 여러분 서양에서 드디어 무슨 혁명이 발전해요? 과학혁명. 누가 등장해요? 여러 과학자, 뉴턴이라든가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갑자기 과학도 발달하고. 또 하나 여러분 18세기 즈음에 여러분 드디어 놀라지 마세요. 18세기 때 여러분 무슨 혁명이 벌어져요? 시민혁명이 벌어져서 근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사회가 갑자기 평등사회가 되고 능력사회가 되고 시민사회가 되죠. 그 와중에 여러분 18세기 후반부터 무슨 혁명이 발생해요? 산업혁명이 발생하죠. 그러면 산업혁명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발달한 거야? 과학이 발달해서 증기기관도 나오지만 무기가 좋아지죠. 뭐가 나와 여러분? 좋은 무기가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양 애들이 19세기가 되니까 기관총이 나오고 증기선이 나오고 엄청난 대포가 나오니까 굉장히 힘이 세졌죠. 게다가 산업혁명으로 물건이 대량 생산되니까 재벌이 등장하고 돈이 쌓이죠. 봐봐. 그럼 오른쪽에는 막강한 무기, 왼쪽에는 막강한 돈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몸 좋으니까 어디 가서 지배하려고. 여러분 바로 19세기 때 서양 애들이 여러분 무슨 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제국주의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여러분 내가 말은 편하게 했지만 15, 16, 18, 19세기 서양은 좋든 나쁘든 엄청난 변혁이 있었죠. 그러면은 변혁이 꼭 좋은 건 아니야. 결과적으로 좋지만 그 와중에 혁명으로 많은 사람 죽고 산업혁명으로 막 일자리 잘리고 농부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전반적으로 서유럽은 강대국이 됐는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 300년 동안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아무 개혁을 안 한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죠. 원래 오스만 제국이 100이고 유럽이 50이었는데 조금씩 깎이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19세기가 딱 됐더니 오스만은 완전히 약해져 있고 유럽은 엄청나게 강해진 거야. 일단 전쟁해도요 오스만이 절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유럽이 다 덤비면 오스만은 바로 망해요. 그러면 오스만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랑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9세기부터 제국주의, 특히 누구야?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오스만을 계속 건드려요. 왜냐? 식민지로 삼으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격적으로 약해지다가 19세기부터 여러분 오스만이
오스만이 여러분 계속 지금 제국주의의 침략을 방하면서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이따 뭐 할 거냐? 오스만이 망해가는 이유. 바로 특히 다 그렇지만 특히 누구야? 영국. 특히 누구야? 러시아가 자꾸 건든다. 물론 여러분 여기 프랑스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미안해요. 계속 땅을 뺏겨요. 땅을 뺏기고 군사도 안 되니까 나중에 오스만이 야, 안 되겠다. 이거 서양 애들이 무기가 세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했으니까 우리 따라하자. 그래서 그러면 오스만이 나중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무슨 운동을 해요? 근대화 운동을 해요. 요거를 조금 있다가 배울 거예요. 그 유명한 무슨 마트? 탄지마트.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